자,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 미국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고요. 영국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 무렵 일본은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으며 러시아도 국내 사정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 두 나라는 미국이 중간에 끼어서 중재안을 내놨고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한 권리와 이익, 줄임말이죠. 권익,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 뭘 맺습니까?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번 해가지고요.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포츠머스라는 건 도시고요. 미국에 있는 도시예요. 선생님, 러시아와 러일 전쟁, 자, 일본이 전쟁을 끝내고 조약을 맺는데 왜 미국에 가서 조약을 맺어요? 아까 누가 중재했다 그랬어? 미국이 중재했기 때문에 미국의 항구 도시인 포츠머스에 가서 두 나라 외무부 장관이 조약을 맺는 겁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요. 러일 전쟁 일본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위에 거랑. 러시아가 조선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선은 뭐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을. 이 긴 과정을. 러일 전쟁을 시작하고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미국의 편을 이제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요. 2차 연결 동맹으로 영국의 약속을 받아내고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러시아의 약속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겁니까? 1905년에 조선과 늑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표현보다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에 뭘 뺏는 겁니까? 외교권을 강탈해 가는 거죠. 조선의 외교권 강탈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가는 을사늑약을 맺는 과정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표 사이에서 악수를 권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즉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적극 중대에 나섰다. 자, 해서 이제 여기 이 풍자도 그림 보입니까? 신한민보라는 시험문에 나왔던 풍자 그림인데 제목의 협장은 위협한다는 뜻이다. 칼을 든 일본 군인이 고종을 겨누고 있는 모습 여기 보이죠? 일본 군인이 보이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가운데 일본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조선 관리들이 모여서 여기다가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가스테프트 미리약, 영국 제2차 영일 동맹, 러시아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은 군대를 그것도 이제 그래도 마음에 안 놓여서 군대를 가지고 조선의 공성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서 한국을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면 일본에 뭐가 된다고요? 보호국. 국권을 뺏기면 뭐가 되고요? 식민지. 이때는 아직 국권을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호국화되는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일부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일본은 자 을사년에 을사조약에다가 사인하고 앞서서 조약을 체결을 강조했던 5명의 국가의 적,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 매국노 5인방이라고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박재순,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약 성립을 일방적으로 1905년 11월에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명칭도 없이 강제로 체결된 늑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늑약이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이때 나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은 뭘 뺏겼다고 다시 한번 외교권을 뺏기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한제국의 외교부가 없어졌겠죠. 외교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일본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기구가 바로 통감부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즉 통감부라는 부서는 뭐 하는 부서냐면 일본인들이 와서 대한제국 대신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통감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통감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통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감으로 가장 먼저 온 제1대 통감이 바로 통감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총 쏴서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통감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통감 정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으로 스티븐슨과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되면서 무슨 정치가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고문 정치라고 말하죠. 그쵸? A. 을사늑약으로 이제 통감이 정치하는 무슨 시대? 통감 정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 사람 정도 이름은 알아두세요? 안중근 의사가 사살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최초의 통감으로 부임해 와서 그럼 원래 이 통감이 하는 일은 외교권을 가져갔으니까 외교 부분에만 이토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부 정치까지도 몽창 다 뭐했다? 장악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순서가 나온 거고요. 우리 채연이는 해남교 가서 가지고 여기까지 했던 거 쭉 다시 보고 오늘 그거 한 거 암기하세요.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전에 조선은요,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이 세도 정치 기간에 정말 물란 여기서 말하는 삼정이라는 건 세 가지 행정, 세금제도가 많아요. 세 가지 세금제도. 세 가지 세금제도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은 못 살겠다. 농민봉기가 정말 밀란의 시대라고 내가 아까 불렀죠. 농민봉기가 전국에서 안 일어난 동네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이게 국내적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서양 세력, 특히 러시아 세력이 자꾸만 여기 보면 이항선이 나오죠? 모양이 이상한 배들이 출몰을 했고요. 또 서양의 천주교가 아주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어딜 준다고요? 연해주를 주면서 우리나라에게 국경을 맞대고 야 장사하자라는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양 세력의 접근 때문에 위기감이 높아졌던 그러한 시대에 권력을 잡은 게 바로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 이런 가운데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과감한 개혁에 나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였냐는 얘기냐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시기의 어떤 배경이죠. 배경.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은 첫 번째 국내적인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 가장 큰 문제는 세도 가문을 몰아내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세도 가문을 약화시켜요.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 세도 가문 때문에 권력이 나오지 못했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정치 세력들과 종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왕실 가족들, 왕족들이죠. 종친 세력을 등용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요. 왕의 힘을 가장 약화시켰던 기구가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어요. 임진왜란 이전에 나왔던, 양난 이전에 나왔던 기구입니다.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왜 왕권을 약화시키냐면 왕 빼고 다 모여요.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사,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왕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변사라는 건 일단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건 왕권 강화거든요. 왕권을 강화하려니까 이 비변사를 뭐 해야 됩니까? 기능을 줄이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없앱니다. 그러면 비변사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냐면 의정부,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기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만나는 의정부, 그 다음에 의정부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육조가 있었죠. 의정부와 육조가 비변사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비변사를 없앴으니까 다시 갈라져 나오는 거야. 의정부 따로 나오고, 육조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기구도 따로 나와요. 여기 보면 비변사가 축소 폐지되니까 대신에 의정부와 군사기구, 3군부가 다시 나눠서 의정부는 정치 담당, 3군부는 군사 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비변사 다 했어요. 그 안에서. 알겠어요? 여기 보면 3군부는 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최고 기관으로 조선 초기에 한때 설치되었던 것을 흥선대원군도 다시 뭐 한 겁니까?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나눴다는 얘기니까 힘을 분산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해지는 겁니다. 군사 업무를 나누어 맡게 했다. 그리고
언제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두 바뀌어야 됩니까? 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우리의 제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흥선대원군 시대가 되는 거고요. 흥선대원군의 시대에서 첫 번째 국내 정치 부분으로 가면 국내 정치의 기본은요, 기본 목표는 뭡니까? 왕권 강화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첫 번째 흥선대원군이 한 게 세도 가문 추출하는 거죠. 쫓아내는 겁니다. 세도 가문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권한을 너무나 강하게 했던 이 비변사라는 기구를 폐지하는 겁니다. 대신에 얘들아, 유림아, 이 비변사라는 기구 안에서 정치와 군사를 다 장악했었어요. 이 기구가. 이걸 다시 나누는 겁니다. 뭐와 뭐로?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 그지? 그 다음에 군사를 담당하는 3군부.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군사.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이러면 왕권이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서 봤을 때 법전 얘기를 아직 안 썼군요. 오케이? 법을 정비합니다. 법전 정비. 이거는 세월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대자가 대전이라는 이 전자가 법전할 때 전전이다.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을 정비하게 돼요. 하지만 흥선대원군한테 유림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왜냐면 왕의 권위를 살리려면 왕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임진왜란한테 불탔다니까요. 경복궁이 그때 불타고 나서 지금까지 안 생겼어요. 이때까지 흥선대원군 때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왕의 권위를 살리려면 경복궁이 있어야 되지. 근데 문제는 시기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복궁을 지으려면 막대한 돈과 물자와 재료와 사람들, 일꾼이 필요한데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게 세도정치, 그러니까 이제 막 끝났잖아. 세도정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다 자기 동네를 떠났다니까요. 못 살겠어서 다 산으로 가고 산적되고 밀란하고 봉기하는데 누가 돈을 낼 거면 누가 와서 일을 할 거면 그죠? 그런데 그걸 강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봐봐요. 여기 보시면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 흥선대원군이 가장 문제가 됐던 세 가지 세금,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는데 삼정의 문란을 고치거든요. 시정했다는 얘기는 고쳤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영해요. 백성의 환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네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새롭게 증건하는 일이었죠. 자, 이건 문제가 많았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시기가 너무 안 좋았대잖아. 이 조선시대 때는요. 경복궁을 지을 때 무조건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 백성이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일해야 돼. 근데 백성들이 지금 일할 시기 농사를 지어서도 세금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가서 일을 합니까? 아버지도 일하고 할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해요. 농사 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나 고된 노동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 컸겠지. 그러다가 양반대로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나라에 왕실 돈이 없어요. 제도 정치를 끝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 어떻게? 근데 백성들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뜯어내야 됩니까? 양반들한테. 그 양반들도 엄청나게 불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경복궁 증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한 상황,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첫 번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요, 화폐를. 근데 유림아, 생각을 해봐. 갑자기 아무런 이슈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뭐 갑자기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거나 우리나라 광산에서 석탄이 나오거나 석유가 나오면 돈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돈만 막 찍어내잖아? 그럼 돈만 많아지고 물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이 원납전이라는, 이 당백전이라는 건 화폐를 마구마구 발행한 건데, 명목상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 즉, 이런 동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 지금으로 들으면 10,000원이라고 한 겁니다. 10,000원. 10,000원짜리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백전,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마구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저기 원납전은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건데 정말 양반들이 원에서 납부하지 않았어요. 기부금을 강제로 뜯긴 거지. 어? 원납전을 강제로 걷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모자라니까 성문, 남대문, 동대문 같은 성문을 만들어 닫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프레스를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다가 고액 화폐 당백전, 그 다음에 백성들은 공사에 강제로 동원해. 이러니 모든 백성, 양반과 농민 모두의 불만이 뭐였다? 높아진 아주 악명 높았던 흥선대원군의 통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증거에서 나오는 게, 자, 강제 기부금, 원납전, 이거는 양반들한테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해요. 화폐를 발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물가를 상승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 백성들은요, 뭐 강제노동, 백성은 강제노동. 그래서 그 결과 모두의 불만, 양반과 백성, 양쪽에서 모두 불만을 산 정책이 됩니다. 됐어요? 자, 경복궁. 지금 우리가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 못 가봤다고요? 옛날에 어디 한 10년 전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가본 경복궁은 실제 경복궁 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워낙 넓었는데 그걸 다 복구하지는 못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정책이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세금 3정을 개혁한 얘기가 나올 텐데, 흥선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 민생,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자, 삼정은요 세 가지니까 우리 세 가지 부분을 볼게요. 양반들과 투호라는 건 뭐냐면 지방 양반이에요. 지방 양반. 지방에서만 세력을 떨치는 양반과 투호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토지 대장은 토지 문서죠. 토지 문서에 땅을 빼는 겁니다. 네가 땅을 실질적으로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토지 문서는 10평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90평은 뭐 하겠습니까? 세금 안 내겠죠. 이렇게 토지 대장에서 누락시킨 숨은 땅, 그걸 뭐라 불러? 은결. 토지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문서에 올라 있지 않은 그런 땅들을 숨을 은자를 써서 은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네가 세금을 거두려면 은결을 찾아내야지. 실제로 네가 보유한 땅이 10평이 아니라 1,000평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은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뭐? 전정의 문란을 기억했고, 첫 번째, 삼정은 뭡니까? 전정, 군정,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전정의 문란을 기억하고 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후포제를 실시해서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았다. 세 번째,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환곡인데, 환곡은 사창제로 개편했다. 설명할 겁니다. 사창제는 마을 안에서 동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을 뽑아 운영을 맡기고 저장해둔 곡식을 백성에게 대여해주는 제도로 지방간과 향례 횡포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정리해 보시면요. 국내 정치 첫 번째가 왕권 강화면 두 번째는 국내 정치 두 번째 목표는 뭐다? 민생 안정이죠. 국내 정치 첫 번째 목적은 왕권 강화, 두 번째 목적은 민생 안정. 그러면 민생 안정의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을 건데, 삼정 중에 첫 번째가 전정입니다. 우리말 전자는 밭전자를 써요. 전정이라는 건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바로 전정이에요. 토지세. 근데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백성이겠어요? 양반이겠어요? 양반이겠죠. 이때 당시 백성은 토지를 가진 농민이 없어요.
그 토지세는 결국 양반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양반들이 죽어라고 세금을 안 내려고 토지 장부인 토지 대장에 자기 토지 소유를 올리지 않는 거죠. 토지 대장에서 누락 실어져 있지 않는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숨은 땅 은결. 그래서 은결을 찾아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정을 바로잡은 불안 개혁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군대 가는 대신에 되는 게 바로 군정인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군정을 살펴보면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조선의 천민 빼고 천민은 노비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닌 천민 빼고 양인은 싹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양인 개병제라고 해서. 근데 양반은 현직 관리라고 군대 면제. 양반의 아들들은 학생이니까 군대 면제. 중인들은 기술 관리라고 군대 면제. 상인들은 장사한다고 군대 면제. 수공업자는 물건 만든다고 군대 면제. 그럼 누구만 가냐면 농민만 갔어요. 정말로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군대 안 가고 옷감을 내더라도 그 부담을 싹 다 누가 했냐면 백성들만 한 겁니다. 정말 돈이 많은 양반들이나 중인들은 군포를 안 냈어요. 군대 면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홍선대원군이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런 거 누가 갖고 있냐면 양반이 갖고 있거든. 양반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획기적이야. 너무나도 잘한 게 바로 삼정의 개혁 중에 홍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입니다. 오늘한 것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할걸요? 이 호포제 실시가 왜 획기적이냐면 잘 들어봐. 유리마. 호포제 실시 전에는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군포를 어떻게 부과했냐면 직업별로 부과했어. 그래서 내가 면제받는 계층 얘기해줬지. 양반 면제, 중위 면제, 학생 면제, 그치? 그러면 군포 부과했던 기준이, 군포 부과의 기준이 직업이었거든? 직업? 그럼 여기서 다 빠집니다. 양반 빠지고, 중인 빠지고, 양반의 아들들, 학교에 등록돼 있던 학생들 빠지고, 알겠어? 등등등등이 다 면제를 받았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만 군포를 내냐면 누구만 냈다고? 농민만 군포를 냈단 말이에요. 군포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포제는 이 군포를 부과하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군포를 부과하는 기준이 직업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 집으로 바뀐 거예요. 집집마다 직업에 상관없이 다 내는 거예요. 오,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제 직업이 아니라 호라는 거, 호마다. 호는 집이에요. 호마다 부과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선생님 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구는 적고 땅은 넓었기 때문에. 그러면 집집마다 부과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다 냅니까? 양반, 중인, 학생, 얘네가 다 군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군포를 부과한 겁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홍선대원이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호포제 실시예요. 백성들 좋아했겠니 안 좋아했겠니?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나? 아니 지금까지는 백성들만 냈는데 돈이 많은 양반이 내고 지금까지 사실 양반이 내는 거 아닙니까? 양반이 내고 중인이 내고 이 면제받던 애들이 다 군포를 내니까 백성들이 만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죠. 만세를 부르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불만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전정, 군정, 그 다음에 뭡니까? 뭘 개혁했습니까? 환곡. 환곡은 원래 세금이 아니야.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자, 봐. 너네 이거 우리 알지? 봄에 보릿고개 때 국가가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언제 받아? 가을에. 가을 추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납부받는 건 이건 다 누굴 위한 거냐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원래 한국이었어. 좋은 거잖아. 그지? 근데 세도정치 기간에 조선에 부정부패했던 그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필요 없다는데도 강제로 빌려줘요. 그래놓고 나중에 10배, 20배, 30배, 100배의 이자를 줘서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이 환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자를 막 몇 백배씩 받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개정하는 겁니까?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국가한테 맡겼더니 관리들이 강제로 떠넘겼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상 백성들한테 한국을 못 주게 하고 개인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사창제입니다. 사자는 건, 이 사자는 개인. 그럼 이제 국가가 못하니까 더 이상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강제로 곡식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개인에게 빌리러 가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사창제 실시예요. 완전 중요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요, 국내 정치는 경복궁 증거 말고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서원 철폐까지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